자, 다음 이야기는요.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저 버럭했거든요. 왜 나를 그렇게 뭐 나이 먹은 사람 취급을 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다 벌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그랬는데. 우연한 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 일은 모르니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사망보험이죠. 자, 그런데 10월부터는요. 살아있을 때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정근 평론가님. 네네. 아니, 사망보험금을 사실 내가 세상을 떠나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유동화라는 건 이겁니다. 사망보험금 중에 일부, 그러니까 최대 90%까지인데요. 그 일부를 이제 연금처럼 나눠서 받고, 물론 그 일부라는 건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남은 건 기존의 사망보험금처럼 사후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뭐 아들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 납부해야 될 것. 또 뭐 대출 같은 게 없을 것. 네.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다 완납하고 최대 90%까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미 발표된 건데 네. 오늘 발표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발표는 65세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55세부터로 확장을 한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노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노후를 할 건, 뭐 생활을 대책을 펼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노후의 소득 공백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치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이정근 평론가님. 네네. 연금으로 이걸 전환을 했을 때 네. 정확히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네. 이제 보험료를 완납을 했습니다. 30세부터 20년간 완납을 했을 때 약 한 2,088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최대 90%지만 70%를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75세부터라고 따진다면 월 22만 원씩 20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아까 70%를 뭐 우리가 상정을 했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30%인 3천만 원은 사후에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달이 연금으로 받는 것도 이거 7천만 원 그러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계산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을 우리가 해지하는 그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 이율이 7.5%인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이 1억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5세의 20년 수령 조건으로 70%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즉 유동화한다라고 하면 현금 총 수령액은 5,358만 원이고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시점에 받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빨라질수록 수령하는 연금 총액은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홍정섭 변호사님, 추가로 궁금한 게 하나 이게 생겨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연금으로 받으려고 이걸 전환을 했는데 혹시 이거 다 못 받고 사망하면 이 남은 연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남아 있는 금액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사망 시에 수령하게 되는 그 사망 보험금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만약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돌아가시더라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또 계산 과정을 거쳐서 상속인들에게 또 상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발표가 됐어요. 주변 분들 혹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의 지인들이 고민하는 건 이거거든요. 네. 노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 그리고 이 노후에 대해서 연금들을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건 아주 많은 어떤 경우는 아니고요. 일부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22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네. 그러나 그 22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65세 이후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는 건 어때요? 제 주변에도 좀 반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냐하면 당초에 사망보험을 들었을 때는 아유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결혼이 늦어져서 아이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 오히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돼. 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당겨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후에 이 사망보험금을 뭐 어떻게 받느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법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 자, 그럼 연금 전환을 생각해 볼 법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저희가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유동화해서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 자녀가 없으신 분들, 상속의 대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기고 가는 재산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효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전환을 할 때 한 번쯤 따져봐야 할 내용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히 좀 나이가 드신 이후에 해약 환급금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게 금액도 좀 높을 것 같고요. 사망보험 유동화하는 것은 비과세 한도를 쓰기에는 사실 수익이 거의 없어. 자, 그러니까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고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종우 평론가, 이거 따져보고 신청을 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음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사망보험금을 한 목적이 확실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족들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나만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써도 돼?라고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권과 취소권이 있습니다.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또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나에게 맞는지는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